교수입니다. 오늘 날짜가 1월 17일 월요일이고, 지금 뭐,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예, 오늘 주말 동안 카카오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지금도 대충 보면, 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은 됐는데, 뉴스를 들어가 보시면은, 완전히 뭐,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했고, 이렇게 카카오 주식도 보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뭐 뱅크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들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대충 보면은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뭐 어떻게 이원화가 어떻고 저떻고 라디오 프로에서는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뭐 이원화가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뭐 이원화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DR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원화 혹은 뭐 디제스터 리커버리가 그냥 단순히 백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디제스터 리커버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백업에 해당되는 서비스나 서버가 종류도 일단 다양해요. 뭐 핫 스탠바이니 뭐 콜드 스탠바이니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백업으로 돌아올 때 이제 부팅 타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팅 타임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리플레이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측면으로 봤었을 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전문가랍시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이제 전력도 이원화 해야 되고 뭐 백업 데이터도 이원화 해야 되고, 이원화라는 게 이제 페어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거든요. 이원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멀티플로 이제 백업을 둔다는 건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런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얘기한 대로 진짜로 안정성을 베스트로 높이는 방법은 서버랑 데이터를 이렇게 복제를 완전히 하는 방법이에요. 네, 복제를 완전히 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복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고 가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그런 류의 시스템을 백업을 목적으로 혹은 이제 디제스터 리커버리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비용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백업으로 해서, 더군다나 뭐 핫스탠바이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용이 현재의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2배 정도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뭐 이원화니 백업이니 이런 거를 소리치고 있지. 만약에 어떤 회사가 진짜 안정화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구축하는 비용의 2배를 들여가지고 백업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게 전부 다 낭비로 잡혀요. 예. 사고가 안 났는데 못하러 그런 식의, 예?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을 하느냐, 이게 이제 보안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뭐 CEO가 뭐 독선을 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주주들이 가만 안 있어요. 예. 주주들이 구축 비용을 2배 이상 들여가지고 백업을 한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최소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돈을 뽑아내야 되는 게 목표인,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게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IT 기업 특성상, 심지어 핫스탠바이로 이제 백업을 혹은 이제 보안을 설계하는 혹은 이원화를 설계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빵이라고 보면 돼요. 빵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핫스탠바이는 아니고 이제 콜드 스탠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붓업을 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그 부팅업 타임을 두고 이제 저기 뭐야 정상화 시키는, 백업으로 정상화 시키는 게 이제 콜드 스탠바이인데, 이게 막 그 카카오랑 네이버가 똑같이 사고가 났는데 이제 네이버가 괜찮았었던 거는 그 콜드 스탠바이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요. 이거는 이제 기사만 보고 제가 했었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이제 그런 식의 그 이원화 시스템이 네이버에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업들을 까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원화가 됐네 안 됐네, 뭐 이원화가 당연한 건데 되지 않았네. 예, 그거는 진짜로 IT 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개소리일 뿐입니다. 카카오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있겠죠. 뭐 문어발식으로 뭐 사업을 확장하고 뭐 하고 한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한데, 그거랑 사실상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과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예, 리스크 매니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 보안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어베일러빌리티 쪽에 혹은 디제스터 리커버리 쪽에 보안이 취약한 거는 단순히 그 해당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카카오톡 그 관련된 서비스들이 다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불편을 느꼈다? 예. 뭐 메일 쓰는데 사람들이 불편을 느꼈다? 그 소위 말하는 이원화 작업이 그 비단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보통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한 그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 여러 개예요. 그리고 여러 개고 보통 이제 이메일 여러 개를 다른 그 주제로 이제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이메일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인데 하나를 백업으로 해서 서로 싱크를 맞추는 일들을 수시로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제가 카카오 메일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메일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메일에서 쓰는 이메일들은 항상 메일을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그 참조처나 비밀 참조처로 다른 쪽을 넣어요. 무슨 얘기냐? 네이버 쪽에 이메일을 쓰는 경우에는 그 카카오 메일 쪽에 내 이메일 아이디를 비밀 참조로 넣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메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에 백업용으로 그런 거를 놔둔다는 거죠. 그건 전부 다 돈도 안 들잖아요. 전부 기업용이 아니고 개인일 경우에도 공짜인데. 그런 식의 백업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생각보다 적어요. 거의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카카오톡을 쓰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카카오톡만 사용을 하고 다른 메신저를 사용을 안 해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 대한민국이라는 동네는 그래요. 왜냐면 메신저 여러 개 쓸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메모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다 돼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가 최소한 2-3개는 되거든요. 특히 중요한 지인들은 그 2-3개의 메신저로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식의 그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뭐 기업 하나 잡으려고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예. 그 기업에 뭐 이원화를 뭐 하지 않았다는 둥, 뭐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었냐는 둥, 뭐 이런 개소리를 떠들고 있는데, 물론 기업이 잘못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선택과 집중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사고가 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런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기업 이익의 절반 이상을 예를 들어서 백업하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동의할 주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뭐 이메일을 백업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메신저를 쉽게 해가지고 백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예, 다른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쓰는 방법이거든요. 예, 가끔씩 그 서비스가 불통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 회사 메일도 가끔씩 안 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의 백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맵 마찬가지예요. 구글 맵 주로 사용하고, 한국에 있을 때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이나 둘 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컨텐전시 플랜 혹은 디제스터 리커버리를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라고. 예,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에 대한 개념이 국민적으로 없는 나라고, 뭐가 하나 터지면은 이제 뭐 기업이 잘못했다는 둥, 자기 카드 비밀번호는 뭐 빵빵빵빵 해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뭐 기업이 뚫리면은 그 기업 뚫린 것 때문에 뭐 난리법석을 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 이 보안이나 이쪽 디지털 리커버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길 가능성이 적은 어떤 그런 재해나 디제스터에 대해서 그거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예. 없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뭐 CPU나 이런 것들의 성능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버클럭을 해서 이제 CPU 스피드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똑같은 개념이거든. 왜 매뉴얼에서 쉽게 가지고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CPU를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성능의 80% 정도 혹은 70% 정도에서 왜 성능을 그 리미테이션을 거느냐. 예. 그게 오버클럭이 돼가지고 버닝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럴 경우 시스템이 다운되는 이런 류의 그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 성능 좋은 거를 그 다운 스피드 혹은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참는다고. 그런 식으로의 여유분을 두고 백업을 두고 그런 컨텐전시 플랜을 갖는 거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기본 마인드는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비슷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야. 어떤 서비스가 계속 서비스 불통이 되고 잘 안 되면 그 다음엔 안 쓰면 돼요. 네, 안 쓰면 되고, 그렇게 안 쓰다 보면 보다 릴라이어블하고 보다 잘 된 그 서비스들이 성장을 할 거고,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이렇게 사태 하나 터졌다고 해가지고 진하게나 그거에 대해서 떠들고 막 카카오 욕하고 뭐 저기 정치권에서는 뭐 국감 그거 해가지고 뭐 증인 채택 한 해 만에 그러고 그렇게 감정 소모하고 막 전혀 그거에 개념 없는 사람들 들고 와가지고 막 이원화가 됐네 안 됐네 그러면서 카카오 욕해 제끼고 하는 게 그게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예. 이게 기본 개념 자체가 없으면 일단은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났던 지난주 주말인가요? 주말에 났던 카카오 사태 때문에 이런 기사 뭐 여러 가지가 기사 뜨는데 지금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뭐 목통의 분통 카카오 향한 집단 소송 움직임 이래가지고 대충 이런 기사가 떴어요. 뭐 집단 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쟁점이 뭐냐 하면 무료 서비스, 특히 무료 서비스에 대한 그 소송을 하겠다. 지금 이제 대충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무지막지하게 좀 황당했었어요. 황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뭐냐면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컨텐전스 플랜이나 디제스터 리커버리가 잡혀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유료가 되겠죠. 무료가 아닌.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무료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에 대한 책임 자체는 그 소비자가 지는 게 맞아요. 그게 무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덜 안정적이고 그런 어떤 보안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계약서에 있는, 무료라도 반드시 계약을 합니다. 예, 계약서에 있는 것 외에 어떤 추가적인 그 소송을 준비한다? 예, 지금의 이런 사태들 때문에, 예, 이런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기업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한다고. 예, 베타 테스트하고 알파 테스트 합니다. 그죠? 베타 테스트하고 알파 테스트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안정적이지 못해서 무료로 풀었어요. 그만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무료로 풀었어요. 근데 쉽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그 소송에 대해서 만약에 기업이 패한다고 하면, 그럼 누가 앞으로 그런 어떤 테스트 베드를 합니까? 예. 완전한 제품이 아니면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내고 비싼 서비스를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불안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기거나 서비스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예. 그 공짜 서비스를 계약, 텀 앤 컨디션을 사인할 때 누가 이거 강제로 하세요, 국가에서?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카카오 메일 혹은 카카오톡 할 때 누가 강제로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아요. 예, 메일을 쓰다가 먹통이 됐다. 예, 메일을 쓰다가 먹통이 됐으면 그 카카오 메일 외에 다른 메일을 컨텐전시 플랜으로 하고 그 디자스터 리커버리 플랜으로 가지고 있었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송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예,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은행 서비스나 이런 거를 카카오뱅크 외에 다른 뱅크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개판인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 이상으로 뭔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 이상을 보호하거나 혹은 프로텍션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거는 공짜가 됐던 유료가 됐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걸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내 사업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카카오가 져라, 혹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SK가 져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업들을 놔둘 수 있느냐? 예. 아니요, 놔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업의 제품을 안 쓰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서비스가 뻗고 서버가 불안정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손실이 발생해. 예, 그러면은 그 서비스 안 쓰면 되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안 쓰면 그 회사는 망할 거예요. 예. 그 지난번 그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자유시장 경제주의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계약서에 있는, 예, 그거를 자유의지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따르는 게, 그리고 그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서 혹은 뭐 그 상위법 할아버지라고 해서 그 계약, 당사자 간의 그 계약을 함부로 왈가왈부 혹은 함부로 그 침해하지 않는 게, 그게 법치주의의 기본이에요. 예.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그래 놓고 민주주의를 떠들고, 그래 놓고 인권을 떠들고,
그래놓고 상권 분립을 떠듭니다. 예.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싶어요. 아, 그리고 그 까먹은 거 하나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Stochastic Disaster Recovery System with External Resources라고 디제스터 리커버리에 대한 예, 논문입니다. 예, 이 논문을 제가 20년 전에 썼었어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박사과정을 지도했던 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썼던 논문이 예, 20년 전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소리는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